예,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표준시를 서울 기준으로 통일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에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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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된 두 개의 시계. 자, 시계를 통일한다는 얘기인데 먼저 저희가 그 전해드렸듯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겠다는 것을 한국 언론 그리고 외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불러다가 이제 직접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비주얼로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가들 초청까지 한 거는 자기네 진정성을 와서 직접 봐라. 그러니까 이 폐쇄하고 폐기하는 거는 핵실험장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믿어도 된다. 한번 우리는 얘기하면 다 지킨다. 예. 그런 얘기했고 이번에 정상회담 와서도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잃어버린 11년 얘기를 하면서 2007년 그 14 공동선언을 이게 약속을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안 지켜서 너무나 아쉽고 예. 그리고 아직 요번에 판문점 선언 서명도 안 했는데 오늘 합의가 되더라도 그건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만들어서 약속을 하게 하면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트럼프 예. 대통령에게 홀가분 마음으로 와라. 예. 나는 약속하면 다 지킨다.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또 우리 대통령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폐쇄에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핵실험 6번 했는데요. 갱도가 풍계리에 이제 네 개가 있는데 1번 갱도에서 한 번 첫 번째 했고 2번 갱도에서 5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갱도가 남아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3번 갱도는 지금까지 사용한 갱도보다 더 크고 더 완성된 상태로 예. 돼 있는데 이것도 다 폐기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그리고 하더라고요. 4번도 폐기한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북한의 핵실험장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다. 그러면은 정말 기만이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건 완전히 얘기가 다른데 지금까지 여기서만 했고 다른 핵실험장 있다라고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향후에 추가 핵실험은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분명한 것을 예. 일단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북한의 선의를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에 대한 발언을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대화를 해보면 나는 핵 쏠 사람도 아니고 미국을 겨냥할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의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실 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합의문에는 보면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예.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본인의 입으로 비핵화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협상의 어떤 실효성에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청와대 관계자들 한 이야기가 육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제 예.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예. 바로 이제 그 부분 오늘 유영찬 수석이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체제 보장과 되고 종전선언이 된다라면 우리가 더 이상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비핵화, 즉 어떤 자신들의 북핵 폐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걸 본다면 오늘 발표했던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이제 공개 자체는 예. 핵 동결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가시적인 조치. 예. 일단 그의 첫 단계를 일단 보여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는 후속 조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핵 사찰이라든지 IAEA에 들어가서 과연 다른 곳에도 있는지 또 핵물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입구 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발언은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그 미국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단 핵 폐기 의지 이것들을 좀 강조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환영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 쪽에서 얘기하는 게 2008년이었잖아요. 그 영변 핵실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아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제 핵실험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또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을까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지금 그 핵 지금 그 부분을 폐기하겠다고 이렇게 그 전문가 언론을 부르겠다. 이 부분이 예. 조금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뭔가 이 경제적인 보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 다음 조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저걸 했단 말입니다. 예. 저 속셈은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정말 위장평화 공사 아니냐 예. 불안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핵 폐기 등등을 가면 평화대장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까지도 가세한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예. 이 부분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베를린 선언에서 일관되게 나타낸 평화 공세 이 부분과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란 게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북한의 입장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북한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압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예. 정상화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핵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개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핵무력 완성을 한 이후에는 이제 예. 미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불신을 갖다가 자초했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하. 미국에. 예. 그래서 저렇게 선제적으로 저렇게 해 나가시면서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그 전에 선제적인 신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변 원자로 그 아까 말씀하신 예.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 2008년인데 그때 원자로 냉각기를 폭파시킨 것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하겠다 미국이 예. 하니까는 했는데 그때 당시 육자회담 참관단이 다 갔어요. 육자회담 참관 다 가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다 포함됐죠. 예. 일본까지 예. 다 갔고 또 기자들도 다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다 보는 데서 저 폭발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성김 그 한국 대사였죠. 그때 예. 당시에 한국 가장이었는데 미 국무부 한국 가장이었는데 성김 대사가 당시 한국 가장이 저 장면을 보고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핵실험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 부분만 가지고 뭐 북한이 완전히 지금 뭐 핵을 동결이자 포기나 이 폐기나 있는데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그렇고 또 이 시점을 지금 5월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5월 중이면은 이 미북 정상회담용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안에 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했죠. 예. 그럼 5월 말이죠. 미국 보여주기 의미다. 그렇죠. 예. 미북 정상회담용으로 이렇게 서둘러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은 이 시간도 우리와 같은 시간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간 환담에서 시계가 2개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2015년 이후에 30분 차이가 났던 남북의 시간도 다시 서울 시각으로 통일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선의의 표시이고 이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선의를 좋은 의사를 이제 과시하는 건데 예. 사실은 말썽을 자기네가 일으켰으니까 다시 우리가 원위치 하겠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저는 저 시간을 30분 이제 차이가 나게 만들 때 저는 김정은이 이게 완전히 분단을 연구하려는 거 아닌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과거에 미국이 90년대 초반에 썼다라고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 북한이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제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따로 사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다른 체제와 다른 나라로 살자. 예. 이런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여기 판문점 선언 자체도 그 평화 번영과 통일의 판문점 선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자가 들어가니까 그 모범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착한 청년 되기 운동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래도 이제 또 일각에서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시간을 30분을 땡겼다가 또 늦췄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객관적인 시간은 뭐 지구 전체가 사실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예. 이게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밤낮의 차이가 있고 네. 각각 이제 시간을 만든 건데 예. 뭐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준다 그런 거지 실제로 진실이나 무슨 자연현상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예. 그 시간을 주체시라 그랬거든요. 예. 30도 주면서. 그래서 예. 지금 주체 연한이라 해가지고 네. 연도도 이렇게 달리 명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 정상적인 국가로 편입하겠다. 예. 이렇게 표명하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30분 놓쳤다는 게 처음에 그 30분 늦췄을 때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일제의 잔재다. 이거 일본에 맞추는 게 해서 예.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지금 나온 대로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대기실에서 시계 2개 있는 거 보고 적석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중차대 아니라 적석에서 결정을 한 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시계 맞추는 것이냐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그 항공 교신 같은 게 있습니다. 남북한의 그 어떻게 교류가 활성화되면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항공 예. 교신 문제가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가령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이 다시 된다면은 근로자 출퇴근 시간에 그 남과 북이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적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물론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한국을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뭐 마음이 있겠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남북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서 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아하, 그렇게도 볼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예. 자, 조선중앙TV가 이 남북 정상회담 이 관련 영상을 33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의도, 속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전에 보면은 조금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한다든지 좀 숨길 걸 숨긴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떤 정상회담을 보면 이 영상이나 그다음에 노동신문을 보면요. 상당히 우리 신문과 비슷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사진을 61장을 썼어요. 그리고 4개면 5개면에 걸쳐서 이제 한 거. 지난번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보다도 사진을 한 장 더 썼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 이게 이제 개성에서부터 쭉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70시간 다리를 건너서 이제 통문을 거쳐서 이제 판문각을 오는 지점인데 예. 그 지점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또 이제 우리 행사를 보면 다 이제 보여줍니다. 모든 것도 우리가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똑같이 이제 방송을 해주고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호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좀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내에도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공개를 하겠다. 아마 그런 의지들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예전 같으면 조금 숨길 걸 숨기고 알릴 거면 알렸는데 이제는 좀 더 내놓고 공개를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조선중앙TV가 어제 보도한 그 영상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으로 가는 한국으로 오는 그런 길에는 양쪽에서 이제 뭐 그 북한 주민들이 막 이렇게 꽃을 흔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좀 없어요. 예, 그런 장면은 보이지가 않았고 그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서 예. 그 백화원 초대석까지 갈 때 김정일 위원장과 두 예. 사람은 차를 탔다고 했을 때 예. 그때 연두에
순환공항부터 백화원 초대석까지 했었는데 사람들은 쫙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예.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 좀 하나는 이미지를 저렇게 보여주는 것,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만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벤트 같은 거 벌린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좀 많이 앞장서서 했죠. 뭐 북측으로 잠깐 올경했다가 내려오는 거 이런 예. 모습, 이런 모습을 또 이미지를 그렇게 보여준 거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 남북 공동 발표문을 그대로 한 겁니다. 예. 여기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불과 얼마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죠. 예. 그런데 바로 이제 비핵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핵 자산을 남한에서 철수하면은 우리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예.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저렇게 영상은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북한 주민들의 이제 너무 빠른 변화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인데 일단 사진 자체로 그 영상으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제 늦어가는 거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풍계리 저 실험장 폐쇄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병진 노선에 있어서 병진 노선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핵은 이제 접어두고 예. 경제 발전에 전력을 투구한다. 이런 노선을 이제 정했는데 이런 것 지금 아마 북한 내부에서 한참 교육 중일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 남북 간에 이렇게 변화된 저 관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뒤에 쫓아가면서 계속 교육을 하면서 그 할 겁니다. 당 중앙위에 전원회의 할 때 나온 뉴스 보면은 이 남북 정상에 대해서는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밝혔거든요. 예. 근데 북미 간에는 북미 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예. 아직 정상회담이라는 얘기조차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조금씩 늦게 가면서 왜냐하면 충격을 완화하고 당우위의 북한 그 지도체제 이념을 그대로 이 혼란스럽지 않게 주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늦게 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의 선전선동의 배려가 아닌가. 그들 나름의 배려죠. 예. 육성은 없지만 대신에 이 대화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위주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두 정상 내의 모습 우리 TV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선중앙 TV에서는 나왔고 그리고 저 조선 TV 내용을 쭉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예. 우리 그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도 지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 안 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조선중앙TV에서는 그 선언문에 그 명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또 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지금 조선중앙TV 처음입니다. 저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중계했는데 북에서는 아마 그 어느 정도 중계될까 아주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가감없이 저 중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자신감과 이번에 그 핵 폐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걸 좀 높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제 정상회담이 앞두고 있는데 리설주와 미국의 멜라니아 여사 이 만남이 이제 조금씩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지금의 분위기라면 뭐 거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게 보면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는 한 6월 초 정도가 상당히 좀 유력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6월 중순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G7 회의가 6월 17일부터 8일까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3, 4주 내에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은 예정대보다는 5월 말 정도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또 오늘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중연설에서 할 때 그 관중석에서 다들 노벨 외쳤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뭐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아서 뭐 크게 웃고 했는데 그런 장면이 예.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회담 자체에 대한 성과를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예. 또
본인이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한 두세 군데 이제 장소가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뭐 싱가포르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이 회담을 최대한 자기의 성과 그리고 정말 딴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정말 그 예전에 닉슨이 중국과의 이제 정상회교를 한 것 같은 예. 그런 것 같은 이제 이미지로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정말 멜라니아까지 함께 가서 예. 뭔가 크게 한번 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 아마 채택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 이게 그 멜라니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동반을 해서 리설주까지 같이 동반을 해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려보기에는 지금 사안이 너무 중대해요. 이건 북한을 직접 겨냥한 ICBM에 탑재한 핵 문제를 놓고 양쪽이 그 타협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완전 예. 마지막 협상 벌이는 자리예요. 예.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거나 평양에서 하면은 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제3국에서 하기 때문에 예. 미국도 아닌 평양단 제3국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그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 주변 상황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네. 그것보다는 양국 정상만 만나서 정상끼리 네. 만나서談판을 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죠. 북한 외교에 있어서 이 리설주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어떤 역할이에요? 요번에 뭐 김현정이 뭐 찬란한 그 대남 외교 펼쳤듯이 리설주는 베이징에서 굉장히 그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6시 18분부터 약 10여 분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들을 그저 보여주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표준시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며 왜 자꾸 갈라져 가는 걸 만드는지 모르겠다. 합치려고 해야 한다. 남과 북은 같은 땅이고 이곳에 오기까지 불과 몇 미터 걸어왔을 뿐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며 오늘 이렇게 좋은 합의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번 계기에 시간을 통일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도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안다. 표준시 외에도 남북 간 표준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맞추어 나가자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많은 것들이 끊겨 있어 아쉬웠는데 오늘 그 진실성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젠 앞만 보고 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설주 여사는 남편 일이 잘 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한마음이어서 기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여사는 저와 같이 여사님께서도 성악을 전공하셔서인지 마음속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 두 사람이 예술 산업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녹화는 중단해 주시고요. 그 백브리 네, 남북 정상회담 뒷이야기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한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이 표준시 말고도 남북이 표준이 다른 것들이 많다. 이 표준들을 하나로 맞춰보겠다는 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준에 있어서는 뭐 남북 통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인 게 시간도 뭐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서로 말을 달리하는 거라든지 단위도 다르고 단위라는 거 표준화 표준화를 해야 결국은 모든 문서나 소통하고 그다음에 과학 이게 또 논의하고 할 때 수치가 다르면 엄청나게 불편하고 이게 통일의 정말 장애 요소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이거는 정말 남북 간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말 대사전도 편찬하고 그다음에 표준 그 표준에 관한 거를 통일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참 하나하나 다 좋아지는데 아까 이제 그 리설주가 이제 베이징에 가가지고 이 펑리안하고 같이 만났잖아요. 펑리안도 가수고 리설주도 가수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는데
펑리안이 뭐 저 미녀 가수 출신인데 리설주도 그 자기의 미모를 뽐내면서 중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예. 리설주에 대해서 이거 중국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고 김정은 자체도 지금 요번에 판문점 회담의 최고의 그 홍보 수혜자는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에 대한 세계적 이미지가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그럼요. 중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 리설주와 멜라니아와의 여성 정상 간의 만남이 될 것이냐는 결국 사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면 동반할 테고요. 아니라면 뭐 그 만남 자체에 있어서 가부가 판가름 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뭐 얘기가 좀 나왔겠지만 만약 노벨상 얘기가 아까 네. 잠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네. 남북한이 종전 선언을 확실하게 한다면 네. 노벨상 가능성이 평양상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럼 매우 누가 높죠. 받게 될까요? 예상하시기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아야 되는데 예. 옛날에도 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김대중 대통령 받으셨잖아요. 그랬죠. 그때 김정일을 줄 수가 없죠. 인권 탄압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핵 문제 해결하고 인권 문제도 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한다 이러면은 김정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김정은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인권 문제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인권이 저런 상황에서 주기는 어려울 거고 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공동 수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언술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좀 띄워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회담하도록 해주는 게 전략이 아닐까 보입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게 되면은 예. 우리로서는 상당한 그 부담을 들게 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핵 폐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폐기를 한다고 해도 그 기소는 남아 있거든요. 그 기소는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뿐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핵 폐기를 대가로 노벨상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우리 쪽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노벨 평화상을 가장 갈구하는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 이 북미 정상은 성공적 개최하고 역사적 회담을 만들고 예.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기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굉장히 갈구하는 이유는 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재선 고지를 위해서 네. 지금 굉장히 국내 정치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 가장 그것을 갈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북한 이슈는 네.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소속 연구위원 여기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